안녕하십니까. 예. 쓰리피 코치 최서연입니다. 이번 네. 시간에 소개해줄 분인데 쓰리피 선배님 누구세요?라고 인터뷰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릴 선배님은 자칭 미남 김경우 힘 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이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배님들께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릴 이렇게 이름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음에 들으시나요?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그럼 네. 저희 이름표 착용하고 인터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표를 착용했습니다. 네, 미남 김경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름표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더니 아주 마음에 예, 듭니다, 이거. 옷을 잘 입고 오셔가지고 이름표가 삽니다. 자, 선배님 저희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 이제 진행하는 의도는 네. 3P에 아주 제가 존경하고 만나고 싶은 선배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 제가 또 우리 김경호 마스터님을 꼽았는데요. 현재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3P 자유연구소에서 3 바인더 코치와 그다음에 독서 코치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용인에서 자기개발 커뮤니티 클럽을 만드는 창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3P 직원인 줄 알아. 아닙니다. 저는 직원이 아니고요. 네. 3P에서 네. 그 직원분들이 계시고 네. 저처럼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서 아. 일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파트너십 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처음 3P 문정동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마스터 김경우 선배님 자주 보시고 그래서 직원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해 많이 받습니다. 예, 네, 그렇진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P 바인더 코치 마스터 김경우 선배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바인더를 만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직장 5년차 직장인이었고 그 직장에서 과장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를 옮겨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뭐 회사의 일도 터지고 뭐 집안의 일도 터지고 복잡할 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싶었는데 그때 어느 책에선가 부자를 만나서 점심을 사래요. 네, 근데 제가 걱정이 또 됐어요. 뭐냐면 부자에게 대체 얼마짜리가 점심을 사야 될까. 근데 한 달 월급 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걱정이고 또 하나의 걱정은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독서 모임에 가면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제가 당시 인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정말 큰맘 먹고 서울에 있는 독서 모임에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토요일 날 직장인들에게 토요일은 어떤 날이죠? 특히 토요일 아침은 늦잠 자요. 자야 되는 거죠. 네. 12시 정도 일어나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정말 간절하니까 정말 결심하고 아침 첫 차 타고 서울 양재역에 독서 모임을 갔습니다. 양재삼이 할 때요? 네. 네. 갔는데 6시 한 반 됐을 때 한 15명 정도 계셨나? 그래서 뭐 이 정도 이렇구나 했는데 그때는 지하였어요. 네네. 한 45분 되니까 한 80여 명 정도 쫙 차더라고 자리가. 그래서 역시 서울 인구 1000만에 역시 이 정도는 모여야지.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대전에서 오고요, 부산에서 오고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여기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고 여기 이상한 곳을 한번 내가 매주 와봐야겠다. 네.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미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만나시는 분, 저도 처음 그렇게 좀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봤던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곳이다. 근데 작가님들이 많이 오시고 강사분들도 많이 오셔서 좀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제가 거의 추석이랑 설 빼고 회사에 특별한 일 없이는 거의 매주 갔어요. 한 2년 반 정도는. 이렇게 그 뒤에 독립하면서는 좀 말랐지만은 근데 정말 이곳에 와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또 많은 책을 읽어서도 있지만은 저는 뭐 결론 조금 말씀드리면 그 독서 모임 다니고 2년 후에 저는 직장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일을 못했던 게 아니고요. 뭘 못하냐면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일머리. 그리고 용기가 없었어요. 기존에 쭉 같은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늘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성과를 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같은 방식으로 늘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방식 일을 하면서 다른 성과를 내기 원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래요. 저는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책 읽고 이 3P 바인더를 쓰면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죠. 그 덕분에 일 잘한다는 얘기 들었고 그 얘기보다 더 좋았던 건 제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스스로가 생겼단 말씀이죠? 네. 물론 제 스스로 생기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여러 책들, 작가님들의 책 이야기,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여러 선배님들의 이야기들. 네. 저는 양계나비 독서 모임에서 만났던 많은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인생 이야기가 정말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 또는 어떤 분은 대표님, 뭐 증권회사 관계자분, 뭐 교장 선생님, 뭐 진짜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회사에 일을 좀 잘못해갖고 한 1,000만 이자 정도의 그 사고를 좀 친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은 10억 빚을 진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껌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속아서 끙끙 앓으면서 되게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겨내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책 속에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사업을 성공하려면 최소 7번은 망하는 게 정식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한 번 해서 바로 성공하려고. 저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욕심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책을 보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거는 되게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늦게 책을 좀 읽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독서 코칭 할 때 저는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의 답까지 미리 해주셔서 그래서 바인더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셨나요? 라고 했는데 이미 또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다 보니까 제 질문까지 예측하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걸로. 그래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3P에서 그럼 어떤 과정을 수료하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 독서모임 갔을 때 다들 이 바인더를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씁니다. 좀 이 바인더 지금 보시면 별로 안 써 있잖아요. 제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이랬어요. 돈 안 주고 혼자 배웠는데 이 상태였어요. 근데 돈 주고 배우니까 마인드가 달라져서 좀 좋아졌어요. 좀. 좀 좋아지고. 비교하시는 과정. 근데 저는 이런 말 드리면 모르지만 제가 바인더 교육 받는데 프로 과정 배웠거든요. 고민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비용이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생활비가 60만 원이었는데 그 30만 원으로 고기를 먹고 백숙이 6그릇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라도 뭐 배워가겠다. 그냥 그 남자들 사이에서 그냥 술 한 먹고 그냥 말지 그런 느낌처럼 썼는데 제가 1년만 더 빨리 썼으면 좀 달랐을 건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바인더 프로 과정에서 프로로서 프로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동기부여를 조금 받았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인더 코치 과정에 들어갔는데 내 삶의 인생 코칭, 그러니까 셀프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깨닫게 됐고 저는 정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평생 못 바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인더 코치 과정 들어가서 바인더를 15개 만들면서 분야별로 내 업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 공부했던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라든지 개인 가족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를 못했던 게 아니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니까 몰랐어요. 그때 코치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코치님이 잘 도와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코치 과정 끝나고 바인더는 좀 공부했고 그 다음에 독서 과정을 가는데
독서 기본 과정도 그 당시에 30만 원이었어요. 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었지만, 양진아비 독서 모임 선배님들이 또 추천을 하시고, 그분들 삶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까짓 거 30만 원 또 냈고, 네. 그 다음에 또 220만 원짜리 리더 과정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리더 과정 들어가서 회사에서 전 야근이 많았어요.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왕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돈 내고, 달려들었죠. 그리고 한 2주 뒤에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독서 과제를 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눈물 나요. 힘들죠. 그리고 힘듭니다. 직장이 일이 많은데, 네. 10시 퇴근하던 사람이 그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과제가 밀리고, 그러다가 이 수료도 이렇게 진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러셨군요. 제 마스터 되시는 분께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지혜를 조금 구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일이 많아도 9시에 퇴근을 했어요. 집에 가서 10시에 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그때 독서하고 과제 내고 다 했어요. 네. 참고로 저 평상시 때 직장이 불과 6개월 전에 어땠냐면, 그 당시에 저는 아침,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얘기해야 되나? 네, 네네. 제가 직장 갈 때 일찍 일어나면 8시에 일어났고요.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버스 타고, 그렇게 회사에 8시 반 또는 8시 40분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독서 리더 과정 들어가서는 생각을 바꿨어요. 3시에 일어나서 독서하다가 첫 차 타고 회사 갔어요. 회사 가서 과제했어가지고 그리고 한 8시 정도 돼서 이제 일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는 2개월 반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중간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리더 과정도 약간 중간만 갔는데, 고백하기 전에 중간 이하로 갔는데, 그래서 2달 반 정도 그런 습관을 들이니까 과정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있더라고요. 한 페이지 읽는 게 아니고요. 10페이지, 어떨 때는 한 권 그냥 쭉 읽어버려요. 와, 이게 값어치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220 내고 내가 평생 그러네요. 아침 독서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다면, 이게 운동으로 치면은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그쵸. 독서 근육이.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과제 안 내줘도 알아서 책 읽고 과제에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일을 못했던 게 아니고요. 일하는 방법을 몰랐고요. 책을 안 읽었던 게 아니라 책 읽는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셔야 되고요. 교육비는 꼭 투자해 보세요. 그럼요. 맞습니다. 충분히 답변됐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김경우 선배님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지금 독서 리더 16기인데 마침 또 저희 조의 리더라고 제가 표현드려야 되나요? 마스터. 네, 마스터로 또 되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이런 노하우도 저희한테 잘 전수돼서 저도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잘 이끌어 주셔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경우 미남? 근데 잠시만, 미남이네요. 미남이 뭔가요? 네. 우리가 아는 이 미남 아니죠? 그 미남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원래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맞아요? 제가 저는 호를 미남으로 잡았어요. 네.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에게 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성과 한음. 그것처럼 저는 저에게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에게 스스로 호를 붙여준 거예요. 아름다운 남자, 미치도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 남자, 뭐 이런 의미로 붙였습니다. 예, 네. 역시 의미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의미가 단어로 있습니다.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역시 알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과 질문 2번을 통해서 그러면 선배님이 저희가 시리필 바인더를 통해서 했던 게 결국 기록과 독서로 연관되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 그러면 왜 기록을 해야 되는 거 또는 독서가 중요하지 물론 알지만 저희가 선배님이 그간 겪어왔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저희 3P 선배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남자라는 이유보다는 필기가 악필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워드가 좋잖아요. 직장에서 다 그렇죠. 워드로 썼고 네네. 근데 이 바인더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펜을 사고 메모를 하고 손을 끄적끄적 그리고 독서 리더 과정 때 책에다가 그쵸. 이렇게 메모를 하게 시켰어요. 네. 이렇게 메모하게 시키고 저거 과제를 쓰게 시켰어요. 저는 참고로 책을 사지 않던 사람이에요. 저는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사를 좀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 이사할 때 제일 힘든 짐 중에 하나가 책이잖아요. 남의 박스에 집어넣고 맞습니다. 정말 네네. 버리고 싶은데 산 게 아까워서 네. 제가 책을 안 산 지가 그 당시로 기준 한 7, 8년 됐을 거예요. 네. 이사 다니면서 안 샀는데 이 과정에서는 책에다 메모를 해야 되니까 샀어요. 근데 그때 메모할 때는 왜 이런 거 시키는지 좀 약간 짜증이 조금 났어요, 사실은. 근데 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내가 이런 책을 다시 볼 때 제가 이런 기록해놓은 거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저는 책을 기록하면서 기록과 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는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네. 얻어지는 건 없었죠. 결과물은 네. 없었어요. 근데 책에다가 메모를 하고 그 기록들을 남겨놓고 일정 시간 지난 뒤에 다시 그 책을 제가 그냥 보고 싶어서 끄집어 딱 냈을 때 그 책, 이 책과 이 책과 이 책 사이에서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제가 기록해낸 흔적 속에서 내가 어떤 거에 마음이 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가 마치 그 퍼즐 아시죠? 네네. 퍼즐 자개죠. 그런 퍼즐들이 책 속에 제 메모를 통해서 남겨졌던 거예요. 네. 그걸 모아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고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명하지 않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랬고 제가 새로운 길을 갈 때 가장 큰 힘이 된 그런 자료들이에요, 책들이. 그리고 기록을 하면은 흔히 사람들이 이제 선배님은 우리 선 선배님께서는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를 기록하세요? 저를 인터뷰하시나요 지금? 네, 그냥 궁금하죠, 그냥. 예. 안 잊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꽉 놀래라. 네. 저한테 이렇게 이러세요. 하는 거 아니군요. 네. 이러세요. 질문은 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 규칙을 몰랐습니다. 네. 네. 시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놀랐던 거는 제가 강경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전에 제가 몰랐던 거는 시간을 그 화살표로 끊는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그쵸. 그 시간을 꺼놓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시간을 확인할 때 그냥 처음에는 나 2시간 공부할 거 내가 1시간 반 오했구나 이렇게 기록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네. 의미를 잘 모르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순간 생각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기록이 없으면 어제 내가 뭐 했더라? 어제 책 좀 뭐 읽었던 것 같은데 누굴 좀 만났던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네. 근데 기록을 해놓으니까 제 생각이 그 순간 다시 떠오르면서 내가 그 당시에 뭘 했는지 내가 뭘 배우려고 그 사람을 만났는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저희 사진 찍어놓고 옛날 사진 다시 보면 그 순간 기억이 쑥 그쵸, 올라오잖아요. 그쵸. 이 기록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글자 2단어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느낌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직장 5년차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을 못하기도 했었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의 의미도 모르겠고 돈을 왜 벌었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되게 약간 그래도 약간 활발한 사람인데 그게 긍정적으로 살려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 그 13층 그 저희 건물이 25층인가 되고 제 사무실 13층인데 일요일에 혼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창문에 되게 날씨가 엄청 맑았어요. 5월인가 6월에 됐는데 창가에 잠깐 뭐가 있는지 좀 보러 갔다가 그 순간에 저 밑에 있는 2층 바닥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좀 오씨 뭐야? 위험했어. 오씨 경호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 그런 생각, 저는 평상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제 삶이 어땠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토요일은 1시에 일어나고 뭐 미국 드라마 보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그런 삶이었어요. 그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 상담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위로는 많이 해주셨는데 딱히 뭐가 확 떼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일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뭘 했는지 대한 의문도 들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바인더에 제가 기록하면서 제가 뭘 했는지 시간을 남기면서 한 주만 지나도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기록을 해놓으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업무를 할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딴짓한 시간도 나와요. 그래서 일 제대로 안 하면서 시간만 보낸 시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탓인 거예요. 네. 남 탓이 아니라 제 탓이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 번은 한 주 내내 피곤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보니까 제가 잠을 늦게 잤고요. 그날 웹툰을 좀 많이 본 네. 다 제 잘못이에요. 네. 그런 기록을 남기니까 네. 객관적으로 제 삶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빨리 돌아가기 좋았어요. 그런가요? 네. 어떠냐면 예를 이런 겁니다. 제가 2주 동안 만약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네. 그럼 자꾸 오늘 이 상태가 늘 이 상태인 거예요. 느낌처럼. 느낌 조금 아시겠어요? 네. 나는 늘 우울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게 마인드셋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바인더를 한번 펼쳐보잖아요. 3주 전까지는 안 그랬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제가 빠진 거예요. 보면은 기록을 잘 해놓으면 맞네요, 다 보여요. 맞네. 네, 뭐 제가 그날 뭐 딴짓하고 뭐 시간을 그냥 확 놀았든지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자장이 많은 행동을 많이 했던지가 보여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피해가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저는 바인더 이 프로 과정도 교육을 하고 바인더를 교육하지만 다른 마스터님들에 비해서 바인더를 그렇게 막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설렁설렁해요. 잘 못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꾸준히 쓰는 거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삶이 기록되고 있고요. 네. 제 삶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배를 좀 예를 들자면 배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배를 타고 온 사람은 배가 면적이 옆에 풍한 면적이 크기 전문 용어 나왔는데 면적이 커서 바람이 불면 살 밀리는데 타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요? 네. 자기는 이 90도로 쭉 가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실제 배는 비스듬히 가면서 이렇게 꽝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해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번 그 배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을 해요. 바인더에 남겨진 기록이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가고 있는 여정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 목표가 저긴데 지금 나는 시간을 엉뚱하게 보내고 있어서 비껴가서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슬럼프를 향해서. 기록을 보면 다시 제 위치,
다시 그리고 목젖을 향해 쭉 갈 수 있게 기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만 해도 갑자기 저희 막 바인더를 써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책을 더 읽어야 되겠네라는 그래서 이제 슬리피 바인더를 처음 접하시거나 약간 슬럼프에 빠지신 선배님들도 또 저희 다 같은 시기를 겪고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입문하시는 분이나 사용하시는 분도 다 도움 되실 수 있는 미니 특강까지 감사하다면 미치도록 아름다운 남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김경우 선배님의 씨앗도서 책 추천은 안 받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책 소개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직장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책입니다. 네. 쿨하게 승진하라. 네. 저는 이 책을 이제 그 슬리피 장애연구소의 강규현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독서 모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이 책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함에서 회사 이름과 지책을 지웠을 때 나는 홀로 설 수 있는가.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제 그 당시 명함, 공공기관에 있던 명함 중에서 제 이름 빼고 다 지웠어요. 지금 어머. 이게 가져왔나? 네. 제가 지운 거는 안 가져왔고 네, 새로 만든 게 이런 식으로 이름만 있네요? 이름만 있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나오는데 네, 나오시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읽고 결심했던 내용들을 해놓고 이 명함을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어디 소속되지 않고서도 김경호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평생 고민할 겁니다. 네. 그때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작가님이 김호 작가님이신데 이분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커리어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책의 내용을 보면 서바이벌 키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각 서바이벌 키트별로 처음에 직업, 잘 안 보이고요. 네. 직업, 경험, 그리고 관계, 배드뉴스, 역사, 균형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책이 얇아요 일단. 그리고 그 안에 그 워크시트처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그 배드뉴스 우리 싫어하잖아요 다들. 네. 그 배드뉴스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이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추천해드리는 책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읽어야 되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임. 네. 읽어보셔야 돼요. 네, 기본입니다. 기본.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제 인생에서 평생 가져가고 싶은 질문을 던져준 책이에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테드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께서 강의하시고 책을 집필해 주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또 그 책을 저는 제가 갈등색이고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약간 회의감이 좀 생길 때 그때 무조건 다시 재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목적과 의미를 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걸 정하면 일이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말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하게 책 추천하는 게 들으신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이렇게 읽고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베스트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베스트의 일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책 소개는 지금 쿨하게 생존하라, 성과를 지은 바인더의 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것까지 세 권 책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슬리피 선배님 누구세요? 두 번째 편에 저희 미남 김경우 선배님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독서 리더 저희 6조, 저희 아우조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